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그 선천과 탄생에 대해서 좀 배우셨는데 선천과 여기서 선천적인 것을 선천의 우리가 배운 단어로는 젠이 들어가서 컨제니탈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식적인 말 중에 우리가 그 선천적인과 유전적인이 있어요. 선천도 타고난 것 같고 유전도 물려받은 것 같은데 유전을 나타내는 말 중에는 들러붙어 있다는 말에서 이렇게 요 어원을 쓰거든요. 요 선천에는 젠이라는 탄생을 썼지만 요건 들러붙다 나중에 이제 붙다라는 말로 설명이 한번 있을 겁니다. 어쨌건 유전에는 이 heredity라고 쓰는데요. heredity가 유전이에요. 근데 유전적이냐는 말은 hereditary 이렇게 써요. 자, 이 뒤는 좀 무시해버리고 HR자 붙어있다 해서 나왔다. 뭐 집착하면서 붙어 다니는 것을 adhere to라고 그래. 뭐뭐에 집착하다. 그런 사람을 신봉자라고 하는데 adherent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나 이론에 집착하면서 따라다니는 disciples, 일종의 제자, 따라다니는 신봉자, 뭐 이런 열렬한 열성도 있잖아요. zealous. 여러분 질럿 알아요? 질럿? 그거야. 거기에 아무튼 붙어있다는데 무엇이 붙어있다? 유전인자, 그러니까 이 유전인자가 붙어서 내려오는 것과 탄생할 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비슷하게 보는데 정확한 차이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컨제니탈이라는 말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이건 아이가 임신하고 임신되고 나서 날 때까지의 그 기간 중에 얻어지는 그런 컨디션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신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유전인자가 이미 엄마와 아빠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수정되는 그 순간 이미 벌써 유전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유전 형질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정해진 거죠. 염색체 숫자가. 그래서 예를 들면 코의 높이, 눈 색깔이 파랗다. 또 쌍꺼풀이 졌다 안 졌다. 머리카락이 곱슬이다 아니다. 이런 형질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전적이라고 하니까 heredity, 붙어서 내려오는 엄마 아버지에 붙어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고, 그럼 선천적인 건 뭐냐? 선천성 기형이다. congenital deformity로 태어났다. 그 말은 임신이 아이가 이런 유전 형질을 받고 딱 임신이 착상이 돼서 이제 0개월부터 쭉 해서 이 10개월을 채우잖아요. 10개월 동안에 무슨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엄마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아이 임신인지 깜빡 잊어버리고 약을 먹었다. 그리고 아이한테 그 독한 성분이 가면서 태아한테 영향을 미쳐서 아이가 좀 정상에서 이탈됐다. 그런 건 뭐다? 그건 선천성이라는 거죠. 선천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어머니가 예를 들어 성병에 걸려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눈 같은 경우는 민감하잖아요. 감염될 수 있어요. 나오면서. 그랬을 때 아이가 눈에 이상이 있어서 눈이 안 보인다, 시력이 잃었다든가 이런 것은 후천적이죠. 선천적이죠. 그런 건 후천적이라고 하지 않고 임신하는 그 과정,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선천성 기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엄마가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임신 8개월에 배가 불렀는데 번지점프를 하고 싶어요. 번지점프하다 애가 놀래서 뭔가 잘못돼서 키가 커졌다. 그러면 그것은 유전적이다, 선천적이다? 당연히 그것은 선천적이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을 그 전에 있었던 유전적인 것과 좀 비교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다는 것이죠. 자, 어쨌건 우리가 배웠던 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스트로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스트로크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build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build up our vocabulary. We're gonna build up our vocabulary. 우리 그걸 하고 있잖아요. 어휘를 증진시키고 있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우리가 지금 내공을 쌓아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스트럭은 쌓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이런 접두어를 보면은요, 짓고 쌓는 것에 인스트럭트는 안에 내부에 쌓다 이래가지고 뭐 훈시라는 말로 쓰여요. 훈시. 또 컨스트럭션은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쌓다 해서 건설이라고 쓰이고요. 쌓은 걸 떼어내는 모습이죠, 이건. 저 아래로 이탈시키는 거예요. D자가 들어간 건 어둡고 파괴적이고 분리적이고 나쁜 단어만 쓰여요. 접두어 degrade에 들어간 DE는 아래쪽 컨디션을 만들어낸다. 점점 getting worse.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어진 상태가 점점 떨어져 내려가다 해서 파괴라는 말로 demolition. 우리가 파괴라는 말 뭐 좀 어렵게 쓰면 영화 제목에도 이런 demolition이 있었는데 demolition man, demolition 이렇게 쓰는데요. 또 그죠,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있잖아요. 실버스타인가 냉동인간에서 깨어났는데 아주 뒤따 재미없는 영화 하나 있었어요. demolition man. 이 demolish도 역시 아래로 떨어지는. devastation도 파괴라는 단어 있는데요. devastation 파괴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destruction에 해당하는. 다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모습에 어두운 단어들은 다 D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럭에 그러면 여기 construct에다가 re를 하나 붙여보면요. reconstruct는 재건축이네요. 이게 다시 건축하는 거니. construct. reconstruction은 재건축. 그래서 우리 지나다 보면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간판이 있어요. construction에다가 under를 이렇게 딱 앞에 붙이면 지금 공사 아래 있습니다. 뭐 공사 중 이렇게 팻말로 써 있는 모습도 상식적으로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단어 하나 제가 써볼게요. 뭐가 있냐면 obstruct가 있어. obstruct의 뜻은 뭐냐면 방해하다의 뜻이에요. 방해는 우리가 이제 단어가 많죠. 못하게 하는 거니까 prevent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동의어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동의어를 아주 쉬운 동의어로부터 잘 설명해 놨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고급 실력으로 가시기 전에 이런 기초적인 동의어 사실은 고급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게 고급이에요. 초급과 고급은 떨어져 있지 않다고 제가 첫 시간부터 누누이 강조했는데 같이 배우는 거죠. 어떻게 초급을 배운 사람이 이 초급만 배우고 고급 단어는 나중에 고급에 가서 배우겠어요. 같이 배우는 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거야.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prevent라는 말도 방해하다. 또 뭐 못하게 하다는 말은 preclude도 있어요. 앞을 덮어씌우다. include 뭐 exclude처럼 clude는 닫아버리다. 앞을 닫아버리다. 앞으로 나와서 막다. 또 못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 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을 interfere 같은 거 많이 쓰죠. interfere는 어법으로 with를 사용하시고요. 또는 in 이렇게 써요. Don't interfere with your mommy while she's speaking. 말할 때 제발 좀 엄마 방해하지 마. 옆에서 아빠가 하는 말. interrupt는요. 이렇게 또 전치사를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뭐 stop interrupting me, don't interrupt her 이렇게 말해요. 바로 with를 쓰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쨌건 방해하다 못하게 하다 말에는 무수히 많은 동의어들이 들어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은 자주 쓰이는 말들은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의어가 많은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중요한 거야. 어렵기도 하겠죠. 동의어가 많은. 그만큼 유세지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빈번하게 쓰는 거야.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우리말에도 여러분들이 잘 많이 사용되는 그 단어는 동의어 그룹이 여러 가지를 표현해요. 뭐 확실하다, 분명하다, 명백하다, 또렷하다, 현저하다, 눈에 띈다. 지금 다 같은 말이죠. 방해하다, 못하게 하다, 가로막다, 저지하다. 이게 같은 말이죠. 저지하다라는 말, deter라고 그래, deter.
힌더라고 하고요. 인컴버라고 하고, baffle이라고 하고, 갈수록 이 단어들이 많이 이거 한두 개 가지고는 너무 싱겁다는 거죠. 그만큼 방해하다는 말에, 못하게 하다는 말에는 중요한 단어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운 것 중에 하나 떠올려 보세요. 가려고 하는데 딱 막는 거. 그 모습이 뭐였죠? 가는 건 페달이라고 그랬어요. 못 가게 하는 건 impede라고 그랬어요. 그죠? impede는 가지 못하게 하다, 막다. 그래서 impediment는 장애물이었잖아요. 장애물은 꼭 가지 못하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바리케이트 같은 거 쳐요. 바가 막대기인데 막대기로 딱 막고 있으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barricade 이렇게 쓰기도 하고 barrier라고 쓰기도 하죠. 어떤 걸 써도 좋습니다. 사법고시를 bar exam이라고 그래요. bar, 그 막대기야.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라는 것이 이 바로 이렇게 판사와 이 그 피고속을 나눠놨다는 바. 바텐더도 바로 나눠놓은 거죠. barricade는 바로 막은 것이고 봉에서 나온 말 중에 막다도 있다는 거죠. 어쨌건 자 쌓아서 막고 가는 걸 막고 봉으로 막고 또 닫아서 막고 뭐 여러 가지 이 러프트 깨서 막고 이 단어들이 막다라는 말이 무수히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스트럭트에서 나온 것들은 접두어를 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 보통 제가 여기 펩이라고 썼는데요. 우리 그 훈시를 펩톡이라고 그래요. 펩톡. 말은 말인데 이 힘을 주는 말. 힘 원기를 우리가 vigor라고 배웠었잖아요. vitality, 힘, survive, viva. 자, 이 vigor라는 말이 힘인데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이란 말은 우리가 principal's instruction이라고 여기 교장 선생님이 힘을 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은 우리 보통 headmaster라고 하기도 하고 principal 그죠? principal's instruction. 좀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존경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힘을 주시려고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월요일 날 그것도 막 짜증나는데 햇빛에 아이들 하나 둘씩 쓰러져 가도 계속 그 훈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 힘을 주는 말을 하신다. 그래서 펩톡이라고 인스트럭션을 안에다가 학생들 내면에 뭘 쌓아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라도 아이들 더 많이 가르쳐 주시려고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쓰러져 가도 햇볕에 땡볕에 쓰러져 가도 계속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린 좋지 않죠. 근데 제가 어떤 교장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왜 교장 선생님들은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많이 하시고 지루한데 근데 아신답니다. 그걸 다. 교장 선생님들도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다 선생을 해봤는데요. 다 선생님을 하다가 거쳐서 교장 선생님이 되는 건데 교장 선생님이 되고 나면 교장실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외롭게 앉아 계시니까 교장 선생님은 그래서요 실제로 교장 선생님은 교장실에 안 계신다고 그래요. 돌아다니시잖아. 어디 뭐 휴지라도 줍고 뭐 아이들 저기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시는 그 아이들 만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말씀 많이 하신다고 너무 그렇게 싫어하지 마십시오. 자 어쨌건 교장 선생님의 훈시는 instruction이라고 안에 쌓아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쌓다, 짓다, 만들다 이런 데서 파괴도 나왔다는 것이죠. 자 만들다라는 말에서 또 하나의 창조물이 나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reate. 그래서 create라는 말을 우리가 창조주를 신을 우리가 creator라고 하잖아요. 만들어낸다. 안에다 만들어내는 것을 increase, 점점 증가한다고 하고요. 점점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decrease라고 해서 감소하다. 증가는요, 이런 게 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증가가 우리는 음악 부호에서 crescendo라고 하고, 점점 줄어든다는 말을 이렇게 써서 표시해서 decrescendo라고 하죠. decrescendo 이렇게 우리 말하는 것처럼 크리라는 말이 늘어났는데 점점점 늘어나는 것과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설명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변형 같은 경우는요, 크리가 이게 크루가 된 것은 어떻게 본다? 우리가 변화로 본다. 변화형은 어쩔 수 없이 생긴 거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글자가 내려오더라도 수천 년 내려오면 우리말에도 뭐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옛날에 80년도 후반에는 씁니다를 이렇게 읍니다로 썼었어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씁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반갑 뭘 뒤에 이게 뭐뭐 합니다 읍니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고친 거죠. 표기법을. 이게 변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단어도 스펠이 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크리가 크루로 됐다. 이거의 명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또 와요. 발음에 의해서 accretion. 이건 accumulate라고 써가지고요. 증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점점 늘어나다. increase의 뜻이에요. accrue 이렇게 말해요. accrue니까 뭐 한글로 해서 억구루로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는데 accrue 많이 accrue 크루는 이 크리에서 나온 말이 변형이 됐고 여기에 명사의 accretion 있잖아요. accretion 요것은 원형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accretion이라는 말은 증식 일종의 multiplicatio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됐어요. recruit는 신병이라고 그래요. 모집하다, 모병, 신병, 모병하다 이런 말에 다시 만들어서 다시 뽑아서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계속해서 다시 재차 모집하는 것을 만들다. 여기에 크리는 만들다의 뜻이 나와서 신병은 우리가 뭐 군대 가면 또 뽑고 또 새로 모으고 새로 증가하고 늘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참 그러면 뭐 그 운동에서는 루키라고 해요. 루키. 새로운 그 선수 나비스 비기너라고 하죠. 좀 어렵습니까? 일단은 나중에 아셔도 되는데 루키는 알아야 돼요. 루키는. 그래서 월드컵이나 어떤 빅 경기가 있으면 큰 대회가 있을 때는 내외 뭐 통신 그 기자들이 해외 특파원들이 그걸 루키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막 그 혈안이 되어 있죠. 이 팀의 비밀 병기 새로운 신인 후보는 누구냐? 옛날에 우리나라의 뭐 박지성이나 뭐 박주영 이런 그 뭐 선수들이 외국 외신들이 보도한 루키였어요. 알아두시고 어쨌건 여기에 새로 모집한 것은 이렇게 쓰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요. 이 fertile crescent fertile crescent라는 말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뜻해요. 이 크레센트라는 말이 점점점 이렇게 조그만 이 달에서 점점 달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초승달은 이게 작았다가 풀문 과정에서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크레센트라고 그래요. 초승달이라고 하는데 그 이라크 지역 지금의 그 페르시아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라크 지역이 fertile crescent라고 이렇게 곡창지대라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아시죠? 이 지역이 fertile crescent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프라와 티그리스 그 강을 끼고 형성된 그 형태가 이 초승달 모양처럼 그 부분이 엄청난 곡창지대로 그 당시에 문명의 꽃을 이루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곳이에요. fertile crescent라는 그 지역은. 그래서 그 영화에도 뭐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영화들 고고학자들이 나온 archaeologist들 있죠? archaeologist 고고학자들이 가는 곳, 뭐 지도를 갖고 찾아가는 곳이 고대 문명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메소포타미아 퍼타일 크레센트를 하나 아시고 여기에서 살았던 민족 중에 있잖아요. 이게 이 문명의 기원, 우리의 그 지금 배우고 있는 문자들 있잖아요. 문자나 도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명들을 지금 여기에요. 수메르라는 이 민족이 있었는데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수메르 문명 지역을 바로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 시절이냐면 이 사람들은 BC예요, BC. 그러니까 before Christ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이에요. 예수가 오고 나서 2,00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000년 전이야. 그 학자들이 4,000에서 4,500년 전이라고 해요. 이때 이 수메르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검은 머리, black-headed people.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대체 그때 어떻게 그런 문자를 쓰고 그런 지구라트 같은 그 거대한 이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지구라트. 바벨탑의 기원이 됐던 이 지구라트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지금은 뭐 이게 촌락이지만 그 당시에 요 정도로 요 BC 요 때쯤 보면 정말 그 아주 원시인들이 살았어야 할 그런 문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명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문명으로 판단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수메르인들이 살았다는 것은 성서에도 살짝 언급했는데 이 연도가요. 이 BC 3,500년 그러니까 조금 내려왔죠. 3,500년경에 발견된 점토판 쐐기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가 곡창지대고 뭐 이 물이 많으니까 이제 물기가 딱 죽으면 진흙 같은데 그런 데가 있어요. 진흙판에다가 그 활자판을 만들어 가지고 갈대 끝을 잘라서 갈대 끝을 이렇게 스타일러스라고 하거든요. 이 붓펜, 철펜, 갈대를 날카롭게 잘라서 거기다가 글자를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걸 연도를 측정해 보니까 요때야, 요때. 성서가 써진 것이 언제냐면요. BC 1500년이 안 돼요. 1466년이에요. 아니, 그러면 거의 2000년 전에 문자를 썼다는 건가요? 놀랍죠. 그래서 이 신비의 민족을 수메르 민족이라고 하는데 셈족이 아니에요. 유태인이나 중동 사람들처럼 셈족이 아니고 자기들이 블랙헤디드라고 그거 점토판에 써 있어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배층이고 어디선가 나타난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규명을 지금 못 하잖아요. 글자만 남아있지. 글자는 성서에 적힌 그 돌판에 적힌 양피지에 써 있는 것보다 훨씬 수천 년 먼저 일어난 글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 그래서 기자의 피라미드 같은 것도 지금 이 민족에 지어놓고 어디서 외부에서 온 민족 아니냐. 또 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외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글자를 해석해서 이 고고학자들이 말했는데 그게 이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셈족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인 그 성서에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걸 많이 부인해요. 창세기 16장 1절인가 2절로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 수메르 지역이라는 지금 수메르 지역인데요. 수메르를 성서에는 시날 평지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리고는 살짝 지나가요. 사실 이 길가메쉬라는 수메르 그 점토판에 나와 있는 글자를 번역해 보니까 길가메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수메르의 영웅으로 등장해요. 소설이야, 소설. 서사시야. 마치 일리아드 오디세이처럼 서사시인데 길가메쉬라는 영웅이 지우스드라라는 그 한 노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지우스드라 마치 뭐 제우스드라 이렇게 들리죠. 제우스 같은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이 수메르의 길가메쉬한테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거기에 그 노인으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적혀 있는 시대가 3,500년이야. 거의 비슷해요. BC. 그리고 나서 2000년 후에 모세에 의해서 성서가 기록돼요. 창세기 5경이 기록되는데 그때 노아의 홍수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이걸 발견하기 전에는 성서가 좀 먼저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성서보다 먼저 이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을 우리가 이제 수메르 프라블럼까지만 나와요. That's a Sumer problem. 그러면 야 그거 참 미스터리다, 미스테리어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합니다. 어쨌건요 우리가 뭐 너무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깊이 할 필요는 없지만 수메르 문명은 Fertile Crescent에서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여러분이 한 번 더 궁금하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많은 지식을 가져야 여기에 Fertile Crescent라는 단어 하나만 그냥 비옥한 초승달 이렇게 외워서는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다라는 build의 struct와 창조시킨다, 점점 더 만들어낸다, 초승달처럼 점점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 또 창조된다 이런 말에 그 동의어 그룹 중에 이 fact이라는 말이 있어요. fact.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고 이 fact를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 fact가 만들다라는 뜻,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전송하는 기계 장치를 보통 facsimil이라고 하는데 facsimil를 보면은요 이렇게 fac을 쓰고 simil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이 simil은 similar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유사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것을 똑같이 카피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을 기계 중에 facsimile. 지금은 뭐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옛날에는 facsimile도 많이 그래서 우리가 fact라는 말에 fact에서 이 진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을 factory라고 했고 그 만들어내는 과정은 손으로 주로 만들었었죠. 기계 자동화가 없었을 때는 manufacture라고 이렇게 썼던 요것도 우리가 이 fact의 만들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fact이 변형을 일으켜서 이렇게 fic이 되고 fact이 돼서 쓰이는데 단어들이 많으니까 좀 혼동스럽죠,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만들다에 요것은 지워볼게요. 만들다에 이 fact가 들어가서 나온 것은 우리가 perfect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암기할 건 안 돼요. 이 factory가 있고 facsimile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것이다. 유사하게 만든 facsimile. 사실은 fact고요. 허구는 fic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 만들어졌던 것은 fact고 뭐 일부러 꾸며서 만드는 것은 fiction이라고 해요. 우리는 fiction이라고 하죠. 픽션과 non-fiction은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사실 만들다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원래 만들어진 것이냐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완벽하게 만들다란 말을 우리가 perfect이라고 하는데 per는 완벽을 나타내고 완성을 뜻할 때 주로 많이 쓰죠. 대표적인 단어가 permanent, 영원한 이런 뜻들. perennial, perpetuate, 뭐 permeate. per는요 굉장히 강하면서 완벽한 그런 접두를 나타내요. 몰라도 괜찮아요. 단어들을 많이 보다 보면 per가 저런 의미를 강하게 내려 꽂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이거 만들다니까 완벽히 만들어진 거. 그러면 defect은 뭐겠어요? 우리가 D는 부정적이라고 했으니까 defect은 잘못 만들어진 거네요. 결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결점이라는 건 perfect의 반대말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뜻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망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쉬운 단어에 기본 뜻이 있고 특이한 뜻이 있는 것은 꼭 반드시 챙겨야 한다. 스턴트맨은 묘기 부리다. 스턴트는 묘기 고개를 부리다예요. 근데 스턴트라는 말에 방해하다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턴트에 묘기 부리다가 있고 방해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이건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방해하다는 말을 하나 알아야 우리가 학생으로서, 수험생으로서 아니면 러너죠.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이 필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남들과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만의 신무기가 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딥팩의 결점을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도망가다 이 뜻을 아셔야 돼요. 보호가 있으면 보호는 지루하게 하다요. It's boring. I'm so bored 하면 지루해 미치겠어. 이런 말에 보호에 지루하다 말고 굴을 파다라는 말이 있어요. 터널을 뚫다 딕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학습자고 또 연구자야. 스튜던트라는 말이 있어요. 꼭 쉬운 단어에 그 들어있는 색다른 뜻 같은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다의어라고 해요. 좀 이런 거 좀 어려우니까 아무튼 다른 뜻을 많이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이제 infect를 한번 써볼게요. infect은 뭡니까? 안에 들어가서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감염시키다라고 해요. 감염시키다. 그래서 fact에는 만들다. 우리가 그래서 전염병을 infectious disease라고 하는데 전염병 하면 전염병을 또 여러 가지로 말하죠. 꼭 infect 감염시키는 질병 하나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라는 건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이 흥미로워야 돼. 야, 감염시키는 질병이 전염병이라고? 또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질병. 사람을 배웠었잖아요. 데모가 군중이었는데. 그죠? 사람 사이에 에피 또는 모든 사람 사이에 퍼져나가는 질병을 epidemic disease 하면 이게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죠? 터치, 태그 매치할 때 태그가요. 태그라고 하는데 contagious disease 해도 괜찮다니까요. 전염병을 또 이게 합성어라고 그래서 한 단어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plague. 무서운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잖아요. plague라고 plague. 전염성 질병은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여기에 안에 들어가서 병원 인자들이 그 염증을 만들다, make에서 나온 infect이라는 말이 감염시키다도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fact에서 들어간 그러면 만약에 질문 confect이라는 단어가 있다. confectionery 이렇게 쓰면요. confection은 과자류를 말해요. confectionery는 과자를 제조하는 그런 제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여러 개가 들어가서 합쳐서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confection이 우리가 말하는 과류의 과자 페스트리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confection이라고 해요. 제과점에 보면 confectionery라고 써 있습니다. 꼭 연습. 이래서 fact가 나타나. 자, 조금 더 변형이 되면 이 fact가요. 또 픽으로도 많이 봐요. 픽션을 만들어냈던. 여러분 뭐 이걸 또 따로 외우는 것보다는요. 이 픽.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썼어요.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픽이요. 만들다 make에서 왔는데 만들다라는 말에 픽이 들어간 거 이 단어를 하나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difficult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자, difficult는 어렵다라는 말을 만들어진 건데 it's difficult. difficulty의 픽은 만들다 해서 뭔가 이걸 사로 떨어뜨리다 하면 만들기가 어려운 상태로 있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만들기 어려운 뭔가를 이룩하기 어려운 만들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픽 만들다가 들어가서 요 단어들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다 긍정적인 뜻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만들어서 아주 밖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해서 효율적인. 제가 한번 여러분 그 사전상의 뜻을 한번 써볼게요. 이건 충분한, 이건 능숙한, 이건 이로운, 또는 beneficent, 자비로운, 자애로운, 뭐 이런 것이. 그런데 deficient는 보면요, 이건 부족한이에요, 부족한.
왜냐하면 이 접두어가 부정을 나타내고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래서 뭔가 부족한, 만들어진 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부족이라고 만들어졌다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이 단어를 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just feeling, 느낌이라도 단어들이 이런 데서 형성되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뭐 만들어내다, 교장 선생님의 훈시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거, 또 fertile crescent처럼 점점점 늘어나는 초승달처럼 비옥한 지역도 배웠고, 또 여기에 factory, 공장 만들고, confectionery, 과자 만들고, 또 만들어진 게 좀 부족한 거, deficient 같은 것들을 연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 정도 하시고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한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